이제 개장까지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최근 약 열흘 새 11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2200선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어제 시장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상황이 코스피,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좀 배경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가장 큰 이슈로 본다라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기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한국물들에 대해서 좀 비워놨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고간을 채워야 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활발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주도형이라고 보여지는 IT 중심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 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라면 지금 현재 글로벌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 조금 올해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의 산타랠리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배경 중에서 외국인의 IT주 매수세 쏠림 현상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한 5천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 또 반도체주에서도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특히 반도체주 최근에 나오는 내년 전망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쏠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증시라는 것들이 미래 전망치들을 땡겨서 이미 그렇죠. 선반영한다라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전망, 특히 이런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본다라면 올 한 해 상당히 조금 어려웠었던 예. 업종 중에 하나였었죠. 반도체 고점 논란도 있었고 재고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라면 제품 가격이 상승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5G 관련 통신주입니다. 네. 우리가 소위 그 4차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 부분들이 가장 크거든요.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사물 간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4G와 5G는 통신 속도가 약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소위 말해서 간섭 현상이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사물이 튀어나왔을 때 인식하고 바로 반응을 정지해야 되는데 예. 4G 상황에서는 이게 속도가 좀 느리지만 5G에서는 약 20배 빠른 속도로 인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반도체 칩도 또한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강하게 현재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최근에 그 정부 지원 때문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소부장, 소재, 네. 부품, 장비주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 이런 맞서지 말라. 말씀 말라 이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정부 정책이 쏠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라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원과 동시에 자금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소위 말한 소부장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랠리를 펼친 지 꽤 시간이 좀 지났죠. 네. 올 가을서부터 이미 랠리를 펼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물들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 어떻게 본다라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상황에서 이제 정부 지원책이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증시에 있어서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나온 그러한 계기가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관심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는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뜨거운 하루를 좀 보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기업의 대표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네릭, 소위 말해서 화학약품에 대한
그 기술을 11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바이오 뭐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아무래도 캐시카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네릭 약품, 그러니까 복제 약품에서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회사가 너무 바이오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요즘 좀 바이오 임상들이 거듭 실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네릭을 이용해서 캐시카우를 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향후 성장 동력을 갖자라는 게 셀트리온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에 시장은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제약바이오주가 올해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우리가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게 2015년서부터 16년도에 굉장히 상승 랠리를 많이 펼쳤었죠. 그때 당시에 평균 PER이 무려 45배였었습니다. 굉장히 높았네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과물들이 나올 때입니다. 근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좀 실망스러운 것들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투심이 좀 악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기업과 아직까지도 기대감만 있는 기업들은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익이 이제는 나오는 기업별로 선별해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약한 시장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한 시장이 이제 펼쳐지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좀 즐겨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좀 다소 오르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담감도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근거 없이 올랐을 때는 분명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내년도 기업 전망치들이 이익 전망치들이 올라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 또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 있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저점에서 올라온 지 몇 프로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려가야 될 방향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곧 그 단기 과열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직까지는 특히 배당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그 1월 효과를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좀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물량을 좀 담아도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인사이트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